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너스에서 간호관리학 맡고 있는 김미애 교수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간호관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용어가 많고 그리고 행정적인 용어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이론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게 실제로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한 식으로 풀어가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간호관리학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관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또는 실질적으로 병동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과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 좀 주로 문제 유형이 그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단답형으로 나오기보다는 뭔가 생각을 해서 풀어가는 모습으로 뭔가를 학생들한테 알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 177이라고 하는 이 제목 정말 좋죠.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7일간만 공부하시고 최종적으로 다 정리하셔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열심히 한번 꾸며 봤습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우리 패스 177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요. 유형이 상중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의 상중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호관리학은 정말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문제가 간호 관련 문제가 맞나? 이거 법규 문제 아닌가? 이거 지역사회 문제 아닌가? 많이 혼돈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하고 있는 세 가지 과목, 지역사회, 법규, 그리고 지금 보이는 간호관리학 세 가지 모두 다 법이라는 게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용이 바뀌게 되어져 있죠. 절대로 이 세 가지 과목은 선배들한테 문제집이나 책을 물려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관리 체계 모형에서 투입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체계 모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지역사회 간호학에도 시스템 띠오리라고 하는 체계 모형, 체계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체계 모형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 띠오리라고 쓸게요. 자, 이 시스템 띠오리라고 하는 거는 띠오리. 이 체계 모형은 둘 다 나온다. 지역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온다? 관리에도 나온다.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지역 따로 관리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모형의 모습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투입해요. 여기 지금 투입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이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변환 과정을 거쳐요. 변환 과정. 이게 뭐가 돼 나온다? 산출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산출.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런 과정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은 산출물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적정 기능 수준 향상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관리학은 이 산출물이라고 하는 목표에 예를 들어 연구 결과물, 그다음에 만족도, 뭐 치사율, 유병률 이런 등등의 무슨 도, 무슨 율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출물이 전혀 다르게 되어져 있고 투입 요소도 지역과 관리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투입 요소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간호관리학의 체계 모형에서는요. 투입 요소에 간호 인력 들어가고요. 자금 들어가고 병원 건물과 정보 등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것 지금 뭐 남았습니까? 4번 있었죠. 간호 연구 성과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거는 바로 여기 연구. 무슨 만족도. 환자 만족도, 직원 만족도 다 들어갑니다. 무슨 율. 이용률, 치사율, 유병률, 발병률, 뭐 재구매율, 재방문율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가 다시 투입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드백. 피드백은 뭐 지역이나 관련해서 다 중요한데 체계 모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피드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공부하실 때 투입 요소 그리고 변환 요소 여기도 달라요. 변환 요소 관리 같은 경우는 기조인지통이에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게 들어간다 한다면 지역에서 변환 요소는 다른 거죠. 뭐죠? 간호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정 진단 수행 평가가 들어가죠.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가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들어간다.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푼다?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한번 배웠다고 한번 공부했다고 안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기획의 원칙은 무엇이냐? 자, 간호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5글자. 제가 늘 강조하죠. 5글자. 뭡니까? 기조인지통이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에휴, 잠깐만. 이쪽에 쓸게요. 자, 쓸게요. 기조,
임, 지, 통. 이 5글자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늘 앞에 나온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에 나왔던 게 지금 뭡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기획의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기획이라고 하는 것과 조직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간호관리학은.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신규 강원생 이직률이 44%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인적 자원 관리에서도 힘을 실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 라고 제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A병원 간호부는 신규 가정간호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간호부장님이 등장을 하시네요. 이 간호부장을 하는 관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간호관리학이니까 관리자, 뭐 최후 관리자일 수도 있고요. 이 계획 안의 실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병동에 인력을 넣고 물품을 다 넣고 기자재를 세팅하고 시설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등의 사전에 다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기획한다. 그럼 기획할 때 뭔가를 기획해요. 제가 이제 에어클래스랑 손잡고 위아너스라는 것을 브랜드를 더 만들고 주식회사 IMRN에서 뭔가를 기획했어요. 기획하면 기획 끝나는 건가요? 그럼 해야겠다.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어디에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강연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정답이 바로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어우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나씩 해놓는 거. 이것이 뭐다? 기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나올 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신규. 이게 팁이에요. 이게 왜 팁이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에 사업을 한다. 새로운 새로운 땡땡.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 새로운 병동을 만든다. 새로운 기획을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 할 때 필요한 원칙은 뭐냐?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 느낌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전체를 다 어울 수 있는 포괄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신규, 새로운 부서, 새로운 프로그램 등등이 나올 때는 아마 이 관리자가 해야 되는 것 중 가장 큰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총체적으로 뭔가를 꾸리는 포괄적인 원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이 답이 되고 이럴 땐 이런 단어들이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팁을 드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기조 인지통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의사 결정이 있고 의사 소통이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의사 결정은 decision making이라고 하게 되어져 있죠. 이거는 기획 단계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커뮤니케이션.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의사소통이라고 쓸게요, 그냥.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나오느냐? 이거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지위라는 챕터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부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 기획에서 나오니까 의사결정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어디로 가서 봅니까? 그렇죠. 기획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에서 막히어서 뭔가 오답이 나왔다?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지위라는 챕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친절히 또 알려드리죠. 그렇죠? 이건 의사결정이에요.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더 유효한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거랑 여러 명이 같이 점심 메뉴를 고르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혼자 고를 때는 창의적으로 혼자 볶음밥을 해먹든 비빔밥을 해먹든 아니면 시켜 먹든 짜장면을 시키든 짬뽕을 시키든 알아서 하면 돼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점심을 메뉴를 고른다? 그럼 뭐 먹고 싶어? 이게 한식이야 중식이야 일식이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리적으로 뭘 먹으면 좋을지를 결정한 시간들이 굉장히 걸리겠죠. 그래서 정확한 의사결정의 요구도가 있을 때, 또 위험한 요인일 때,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구조화가 높은 과업일 때, 이럴 때는 모두 다 집단 의사결정이 유효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과업은요.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걸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 의사결정이 더 유효한 경우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닌 것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게 나머지 4개는 다 포함되는 거고요. 1번만 창의적인 것은 어디로 간다?
개인 의사결정으로 가는 거죠. 특히 개인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시간과 뭐예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도 아마 거의 매년도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은 기억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또 의사결정 내용이네요. 주로 이제 기획에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자, 이번에 이런 내용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주면서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니 맞춰봐. 약간 단답형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요. 정확하게 그 정의를 딱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문구나 단어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단어의 정의와 의미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델파이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 외에 브레인스토밍도 정말 그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인데 팝코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명목 집단 기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명목상의 집단이라서 모여가지고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명목 집단 기법 같은 경우는 종이에 써가지고 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기존에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풀 때,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밖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편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기법이라 하는 것이 어떤 정의라고 내렸을 때 이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모아서 뭐 하는 거다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방법상에서 조율할 때 우편으로 주고받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에 의한 의사결정, 이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주고받으면서 조율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100번 넘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케팅 문제인데요. 마케팅 문제는요. 35문제 중에 꼭 한 문제씩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나오는 게 약간 나오는 딱 그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꼭 드리거든요. 그리고 패스 177 문제집에도 제가 그 나오는 영역별로 문제를 출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봤을 때 이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포피 믹스라고 부르죠? 포피 믹스라고 부르고요. 이걸 포피 믹스의 첫 번째 P는 프로덕션이라고 되겠습니다. 프로덕션은 뭡니까? 프로덕트죠. 프로덕트는 생산되는 제품을 말해요. 제품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가격이 있어야죠. 얼마짜리야? 프라이스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플레이스. 그렇죠. 유통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나 이 제품을 잘 모르니까 알려야겠다. 촉진, 홍보하는 거죠. 프로모션. 이게 모두 4가지의 P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포피 믹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핵심적인 내용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면 가격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이거를 살려면 어딜 가야 되는지 가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데서 팔고 있는 건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서비스가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다 협소한 경우는 차 세우고 병원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식당도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주차가 힘들면 안 가게 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지, 보호자 대기실이 또 있는지, 상담실이 있는지, 근무 끝나고 가도 계속 진료받을 수 있는지, 야간 진료가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예약할 시간이 없고 전화할 시간도 없는데 혹시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이 되는지 이런 거 다 뭐예요? 이 병원에 좀 쉽게 와서 이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이 간호 서비스를 좀 이용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접근성에 대한 것이다. 좀 더 오기 편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유통 전략,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 유통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포피 믹스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플레이스라고 하는 접근성, 유통 전략, 이걸 다른 말로 유통 전략이라고 불러요. 유통 전략.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듣지 않으면요. 그냥 공부만 하고 풀기에는
가장 개념이 어려운 부분이 간호관리학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 단과로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듣는 과목이 간호관리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경영학을 전공했고 마케팅을 전공했고 간호관리학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오랜 기간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패스 177 본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풀면서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강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는 모습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외쳐드리면서 OT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